안녕하세요. 음, 내일 가져갈 그림, 유성 부분 그리느라고 지금 그림이 반대로 돼 있고, 아직 고화질로 찍을 때는 아닙니다. 손을 더 봐야 돼요. 이거는 이제 다음 주쯤에 전달할 그림인데, 어제 그릴 때보다 오늘 이제 다시 화실에 와서 저 그림을 보니까, 어, 굉장히 또 마음에 들어요. 어제 봤던 것보다는. 음, 저 청소년기 교과서에 방망이 깎는 노인이라고 있었는데, 방망이 하나를 깎더라도 깎다가 중간에 잠깐 쉬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수필가 주인공이 기차 시간 때문에 아주 바빴는데, 그 방망이 깎는 노인이 중간에 쉬는 거예요.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된 게, 어, 자기 방망이를 연속적으로 깎다 보면 객관성을 좀 잃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 딴짓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딴짓을 하다가 와야지 더 제대로 보인다. 그러는데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하다가 중단해야 돼요. 중단하고 다른 거를 하다가 또 봐야 되고 또 잠시 뭐 여행을 갔다 와서 그림을 봐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제가 쓰는 방법은 이제 그림을 안 그리고 딴짓하는 동안에는 독서를 하거나 이제 화단을 돌보고 고양이 뭐 길고양이나 개들 밥 주고 이렇게 동식물이나 어, 나무하고 그러니까 종이하고 노는 거죠. 결국 식물하고 동물하고 노는 건데 제가 책을 식물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어제 이제 어, 어제 이제 원금 보전 계약서 그런 걸 이제 써드리고 한 분이 고향 친구랑 같이 왔는데 그분은 이제 제 그림에 관심도 있고 무엇보다도 자기 지역에 제 강의를 많이 미래교육 강의를 많이 소개시켜주고 싶다라고 조금 전에도 문자가 왔어요. 이게 그분이 제 그림을 살지 안 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건, 어제 제가 했던 얘기 중에, 어, 제가 이제 신간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 서문에서 가장, 음, 강력하게 다루고 있는 게 블록체인이라는 건데, 미래 사회는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의 시대다. 이렇게 그냥 압축해 볼 수도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제 인공 보편 지능이 됐을 때는 거의 5차 산업혁명 개념으로 조금 한 번 더 사회가 바뀌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의 그 화폐 체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면은 어, 지금 중국하고 그 얘기를 이제 어제 그 카페에서 했던 얘기예요 이게 중국하고 러시아가 다시 달러의 권위가 약해지고 있는 이 마당에 다시 자기들이 어떤 기축 통화를 주도권을 잡아보겠다고 해서 금을 사모으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금값도 올라가고 금이 이제 지구상에서 이렇게 희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그 화폐 역사에서 어, 금이 더 소중한데 왜 돈을 다루는 것을 은행이라고 불렀을까요? 왜 은을 호칭을 불렀을까요? 그것은 널리 이렇게 퍼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코인으로 찍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행이 된 겁니다. 은은 뭐냐면은 은이 화폐가 된 거였고 그것을 그 담보해 주는 것이 금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처음에는 금화였죠. 처음에 그 화폐가 얼마 소수가 썼을 때는 금화였죠. 다시 금은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은이 이제 통용이 되다가 금은 근본이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지폐로 바뀌게 되죠. 이게 달러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왔는데 근본이제가 이제 1971년에
없앴죠. 그러면서 약속화폐 시대가 전 세계가 약속화폐 시대가 된 거죠. 그냥 국가가 국가의 권위로서 이거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근데 국가가 보장을 해줄 때 결국에는 암묵적으로 그 화폐 뒤에는 뭘 보장해 준다는 얘기죠. 그 화폐가 물질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장해 준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하고 암호화폐 시대가 오고 있고, 제가 비트코인이 실패할 거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달러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바보냐고요. 암호화폐 시대가 온다는 거 당연히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실험실의 쥐다라는 표현까지 제가 했던 겁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실험 중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렇게 발견하고 점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 그래가지고 실제 화폐가 뒤에서 버티고 있는 암호화폐가 돌아다니게 이제 과도기죠.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의 시대가 완전히 지나가게 되면은 본격적인 암호화폐 시대가 올 텐데 그때 중국이나 러시아나 금을 사모으기 시작했던 사람들의 뒤통수를 때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 책에 뭐라고 정의를 내렸느냐면 만물 가치 평가, 인정. 그러니까 만물 가치를 평가한 다음에 그것을 인정을 해주게 되고 그것을 전 세계에 그 인정한 사실을 공유하게 되고 그 인정한 사실이 공유가 됐기 때문에 그 뒤에 일단 물질 같은 것들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화폐의 흐름에 뒤에 물질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환이 가능한 망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블록체인이에요. 이건 제가 지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만물망이라고 부른 거예요. 만물가치 평가 인정 공유 교환망이에요. 제가 지은 이름이에요. 자, 블록체인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자, 금본위제에서 금이 이제 금고로 들어가고 지폐로 바뀌면서 은이라든가 다이아몬드라든가 그다음에 그림 같은 것들이 금처럼 보편적인 어떤 1대1 그 어떤 달러랑 이 그림은 몇 달러다 뭐 이런 게 뭐냐면은 이렇게 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금이라는 것은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램수가 나오고 이 지구상에서 대략 금은 어느 정도 존재한다 이런 게 딱 정량화돼 있단 말이에요.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금관 같은 것들이 미개발일 때는 이제 거기서 이제 노다지가 나오고 뭐 이랬던 건데 지금은 글쎄 숨겨진 금광이 과연 지구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대충 이 지구상에 퍼져 있을 법한 금의 양도 아마 지금은 어느 정도 계산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게 지구 전체 덩어리하고 성분 이런 거 조사를 해보면은 어찌됐건 그렇기 때문에 금이 달러의 그 본위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정량화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블록체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쉽게 정량화 되지 않는 것들, 쉽게 가치 평가가 되지 않는 것들을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인정할 만하게 평가 인정이 들어가잖아요. 만물가치 평가 인정할 만하게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는 분명히 암호화폐로 가되 그 암호화폐를 보장해주는 담보해주는 그 물질들이 다중본위제가 되는 겁니다. 즉 길거리에 있는 가로수 하나도 그 암호화폐를 담보해주는 담보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제가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웃는 미소. 그 사람이 한 번 웃을 때마다 새로운 돈의 가치가 형성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보상이 될 수도 있다. 잘 웃는 사람. 그리고 과거에 아무튼 전혀 인정받지 않았던 심리적인 것.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우호적인가. 겉으로 표정으로만 나에게 잘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얼마만큼 잘해주는가까지도 인공지능에 의해서 평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어쨌건 추상적인 것들이 점점점 평가가 되기 시작을 하고 모든 물질뿐만 아니라 뭐 돌멩이 하나까지 풀 하나까지도 예전에
그 달러를 금이 보장을 해줬듯이 암호화폐를 보장해주는 다중본이제 모든 물질이 보장을 해주게 되고 거기에는 심지어 추상적인 것까지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미소까지 예전에 금이 했던 역할을 미래화폐에서 그 본위 역할을 보장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이 가치 평가가 됐을 때 예외적으로 그 중에서 어, 끝도 없이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하나 존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림이에요. 그림이라는 것은 물질하고 정신적인 가치가 있어요. 정신적인 가치, 뭐 사랑이라던가 꿈이라던가 이런 게 있어요. 좀 만져지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물질화시키는 게 그림이거든요. 특히 추상미술도 그렇고 제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있을 수 없는 풍경을 그리는 거거든요. 뭐 해하고 달이 같이 해하고 북두칠성하고 남두칠성하고 같이 떠 있잖아요. 별하고 해가. 현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걸 그린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제 이 그림이라는 게 재료비에 의해서 좀 지금 현재 제 그림값이 너무 싸기 때문에 이게 좀 재료비에 영향을 받죠. 근데 이제 제가 내후년쯤 가게 되면은 제 그림값은 재료비하고 이제 그 개념을 떠나버려요. 뭐 1% 미만이 돼버리니까 재료비가 1% 미만으로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데이비드 호크니 그림 같은 1,000억 넘게 팔리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가 0.00001% 들어가요. 그 1,000억 중에서. 그래서 물질은 물질인데 굉장히 추상적이고 비물질적인 가치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게 그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은 미래의 인공지능 블록체인 시대에 다중본이제 암호화폐 시대에 다중본이제 만물가치 평가인정 공유 교환망이라는 블록체인이 보장을 해주는 사물지능과 함께 온 세계 모든 가치를 평가해주고 인정해주는 그 역시 이제 인공지능이 그 역할을 또 하게 되는데 인공지능이 이제 그 평가의 중심에가 서고 모든 인간이 믿을 만한 인공지능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인공지능에 의해서 또 어떤 그림의 가치도 좀 더 객관화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림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뭐죠? 사람들이 좋아해주면 그 그림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수록 무한대로 올라가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금본위제 때 우리가 금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림의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다중본위제 사회에서 암호화폐 시대. 왜 그러냐면은 또 이런 게 있어요. 자, 자본주의가 조금 더 정화되긴 할 겁니다.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작전 세력이 있다거나 이런 식은 이제 사라지게 되죠. 모든 게 감시가 되니까. 속마음까지도 이제 들통나는 시대가 오니까. 자, 그런데 자본주의의 매력을 인간은 버릴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매력이냐면은 남들이 못 알아보는 가치가 있을 법한 땅에 투자했더니 땅 가격이 100배가 올랐더라 뭐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판교에서 목장을 하던 분이 있었는데 평당 20원인가 30원에 샀는데 팔 때 1,550배를 높은 가격으로 그 아파트 부지로 팔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 1,550배가 오른 게 아마 최고의 부동산 어떤 혜택, 뻥튀기 뭐 그런 거죠. 뭐 물론 세월은 좀 길었지만, 자, 부동산의 가격 상승의 맥시멈은 약 1,000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림값 가격 상승의 맥시멈이 몇 배 같으세요? 1,000배가 아니라 1,000만 배 정도 됩니다. 1,000만 배. 그러니까 이 세계적인 화가로 인정받기 시작한 순간 기본적으로 10,000배가 뛰어요. 바로 이 그림이 가지고 있는 바로 이 매력 때문에 암호화폐 시대에 거대 자본가들은 다중본위제 중에서 더 그림을 그 전체 암호화폐의 담보물로서
자기가 갖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전에는 자기가 땅 투자를 함으로써 이렇게 상류층이 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시대가 이제 끝나게 되고 모든 것이 다 알려지게 되면은 누구나 다 그 어느 땅이 뭐 좋고 이런 거 다 분석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게 돈의 흐름이 거기서 더 이상 생기지가 않고 뭐 2배 장사, 3배 장사 이 부동산 투기가 어려워지죠. 포화 상태라고 하죠, 그걸 보통. 그런데 아무리 이 자본,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다중 본위들이 평가가 되고 창가에 보이는 앞산의 그 녹색의 가치까지 그게 한 6천만 원으로 평가된 적이 있어요. 집 정원에서 앞에 산이 하나 있을 때 그걸 얼마로 쳐야 되느냐, 그 아파트 값이 얼마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한강 조망, 한강이 보이는 것을 그걸 얼마로 쳐야 되느냐,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 5천에서 1억 정도 갑니다. 한강이 보이는 것만으로도. 더 비싼 아파트는 더 가죠. 그게 한강이 보이는 것만으로도 2억 프리미엄이 더 붙는 거죠. 뒤에 있는 동보다. 그거는 실제로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망권이죠, 그게. 자, 그런데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자기 집에 갖고 있거나 지금은 그 막 천분의 1인가? 어떤 명화의 천분의 1의 지분에 투자할 수도 있는 시대예요, 지금. 그런 것까지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의 가치는 창가에 보이는 그 산의 가치 또는 한강의 가치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6천만 원 1억이 아니라 1,000억 이렇게 넘어가 버리니까. 조 단위까지 가버리죠. 피카소 그림 같은 경우에는.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 그 재료비가 그 당시 한 500 들었을 땐 500만 원 정도 지금 시세로 그 정도 들었을 거라고 봐요. 그 물감이 아주 비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시중에 나왔을 경우는 그게 50조까지 평가를 받잖아요. 50조. 500만 원 재료비 50조 평가. 이런 매력적인 미술품 그리고 인간의 두뇌가 미를 추구하는 본능을 아예 타고났기 때문에 이 미래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숙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화폐의 암호화폐의 담보물은 그림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일찍이 글쎄 언제쯤 이걸 제가 예측을 했을까요? 글쎄 좀 구체화된 건 한 5년? 근데 예전부터 막연한 느낌은 갖고 있었어요. 예전 백남준이가 이제 그림이 화폐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백남준 씨가 그런 막연한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하면서 이게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은 새로운 기축통화는 근본이제 암호화폐는 되지 않을 거라는 느낌이 딱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은 중국하고 러시아가 유리해질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을 사모으고 있는 국가가 유리해질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 지구의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 자본은 절대 금을 더 가지고 있는 세력이 유리해지도록 놔주지를 않죠. 미국은 페이스북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플랫폼이 있고 암호화폐를 굴릴 수 있는 충분한 스마트폰 환경이 있고 그래서 미래 자본주의는 다중본위로 가면서 과거에 그 금이 했던 역할을 지구상에 무수한 다중본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석도 뭐 모든 금속, 비금속, 식물, 종자, 뭐 토종 종자 모든 것이 그 본위제가 돼요. 다중본위가 됩니다. 그 중에서 단연 가장 많은 돈을 담보로 할 미래의 담보물은 그림이에요. 그 중에서도 제 그림은 글로벌하게 전 세계에서 어쩌면 가장 많은 돈을 담보할 그림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높다. 저는 이 개념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고 내년부터 미술품 담보대출을 해주면서 미래 자본주의를 먼저 실험을 할 거예요. 약 한 5년 후, 10년 후에 시행될 자본주의를 저는 5년 전 먼저 시작을 하는 거죠. 한국에서. 그리고 그림 자체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평행우주론을 그린 거기 때문에 정말 피카소 입체파 이후에 가장 강력한 어떤 그런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다. 미리 말씀을 드렸죠.
제가 어제 이제 그 다중본이제 얘기까지 나온 건 뭐냐면은 이제 그분이 친구를 데리고 오면서 친구가 과연 아, 선생님 그림을 선불이라서 참 이게 돈을 먼저 준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선생님 그림을 주문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얘기를 꼭 하는 거예요. 돈을 준 다음에 언제 그림을 받을 수 있는지를 꼭 알고 싶다. 그러니까 아니 언제 그림을 받겠다고 계약서를 쓰면 되잖아요. 그랬어요 제가. 물론 다른 분들은 계약서를 안 썼어요. 근데 제가 잠정적인 거는 완불 이후 1년 이내예요. 그리고 완불 이후 1년 이내 못 주면 그림을 하나 더 준다. 그래서 그림을 하나씩 더 주는 분들이 있어요. 두 분인가 있어요. 제가. 그 약속을 못 지켜가지고. 근데 이게 점점 짧아지겠죠. 지금 밀려있는 그림들이 줄어드니까. 완불 이후 1년 이내, 6개월 이내, 3개월 이내, 한 달 이내 그러다가 한 3년, 4년쯤 되면은 완불 이후 뭐 2주 이내 이런 식으로 되겠죠. 대략 한 달 이내로 되겠죠. 그러니까 굳이 완불 이후에 언제까지 달라라고 좀 이렇게 요구하지 말아주세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요 그림 매매가 되고 후원의 의미가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압박을 저한테 주지는 마시고 제가 이제 기업은행 통장에서 그 100만 원씩 완불된 분들을 이제 순서대로 전화를 드리기 시작할 겁니다. 급한 그림이 다 끝났다고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아픈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작년 가을에 주문했던 분들을 거를 하면서 또 3월 달에 이식을 했던 분들은 이 화천대유가 이 그림의 별의 숲꽃까지에 비해서 빨리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저건 3주가 걸리지만 이건 3일이면 그릴 수 있단 말이죠. 3일과 3주의 차이기 때문에 작년 가을에 주문한 분들은 대개 저걸 주문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 그림을 그려주면서 간간히 기업은행 통장에 이제 3월 달에 일식을 하신 분들을 이제 이 화천대유를 그리면서 이렇게 이제 까나가는 거죠. 제가 이렇게 소화해 나가게 되면은 어느 순간은 완불 이후 한 달 이내에 그림을 드릴 수 있게끔 되는 거죠. 대략 한 3년 내에는 그렇게 3년에서 5년 내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지금 망설이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시면은 100개월 할부가 됐던 어, 시, 어, 10월 달까지 할부는 지금 10월 달까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죠. 그 이후에는 이제 할부를 중단하면은 아마 서민들은 사기 힘들 겁니다. 내년에는 또 백호가 2천만 원을 띄워버리기 때문에 일시불로 2천만 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 정도만 얘기하고요. 어, 어제 카페에서 했던 이야기를 빼먹은 게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제가 자세하게 미래 근본이자가 약속화폐 시대를 거쳐서 스테이블 코인을 거쳐서 미래 암호화폐로 완벽하게 이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의 도움과 함께 다중본위제 시대로 가면서 다중본위제 시대에서 미술품의 담보 가치는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무한대로 커질 것이고 그리고 그 시대의 지구상의 거대 자본은 저한테 손을 잡자고 할 날이 아마 오게 될 겁니다. 그게 자기들한테 훨씬 더 나으니까요. 세계적으로 이미 유명해져 버린 화가보다는 분단국가 제3국에서 아직 이렇게 조용히 실험을 하고 있는 화가가 있다라는 걸 발견하고서 저한테 손을 내밀 날이 올 것이고 저는 뭐 손을 덥석 잡아야죠. 저는 이제 제 그림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 그, 그러니까 일종의 그 연준 세력이라고 볼 수 있나요? 달러를 막 찍어내도 되는 그런 세력이 있잖아요 지구상에. 예. 그런 세력들하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쉽게 포기하진 않을 거니까. 예, 이상입니다.